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오늘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성과급을 놓고 갈등하던 삼성전자 노조가 극적으로 타협을 하면서 이제 관심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으로 최대 6억 원을 지급받는 이 삼성전자에 다니는 임직원들이 직장에 다니기 편한 곳으로 내 집 마련을 할 거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 반도체 사업장과 좀 접근성이 좋은 경기 남부 지역, 반도체 벨트라고 불렸던 그 지역들의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꿈틀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반도체 머니의 진입,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늘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체크해 보시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63번, 02-2638-3963번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긴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또 기분이 더 좋은 금요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가 되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리버라인 L&A 우아미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아미 이사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고요. 이번 주도 정말 반갑습니다. 며칠 봄비가 막 내리고 춥고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화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분에도 화창한 그런 봄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최근에 좀 불확실성이 하나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이 5월 9일이라는 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된 지 한 2주가 지났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5월 9일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많이 걱정도 하셨고 또 예측을 많이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매물들 회수가 됐고 그리고 거래량도 현저하게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승률도 좀 가파르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부분의 자산이 거의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데요.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아파트이건 아니면 재개발 투자건 여러 가지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상담 있으시면 지금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주신 대로 5월에 큰 부동산 이슈가 있었던 9일 이후에 또 시장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자, 6월에도 또 지방선거라는 이슈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부동산 시장에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아미 이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무료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세미나 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의 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6월 3일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6월 달 이제 지나면 우리 부동산 시장 어떤 트렌드를 가지게 될지, 어떤 향방을 가지게 될지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는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이 정책들의 결과물들이 나오고 또 이 정책들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심리도 그렇고 이 부동산 예측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6월 이후에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개발 빌라 투자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미 지금 재개발 관련된 그런 빌라들 한 채씩 사셨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아파트 너무 범접하기 힘든 가격대를 갖고 있고 또 구조적으로도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아니면 뭐 대출이 안 된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아파트 투자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재개발 빌라 이런 부분들 이제 좋은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실제적으로 이 지역이
어떤 면적에 얼마만큼의 면적에 또 조합원수가 어떻게 있고 어떤 형태의 재개발로 진행되는지 지역별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 신청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내일 토요일 1시에 하고요. 그리고 격주로 진행을 하니까요. 예, 6월 달에도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빠르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은 바로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그 부동산 시장 이야기 나눠보면서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 또 지역 분석까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63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또 문자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하는 세미나에 참여하셔도 또 좋은 정보 얻어가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지만 내가 이 시간을 낼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 자금에 맞춰서 조금 더 전문가와 함께 깊숙이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이사님과 함께하는 1대1 대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1대1 대면 상담 안내도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1대1 대면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어디 투자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잘된 결정인지 궁금하신 분들 결정하시기 전에 한번 찾아오셔갖고 대면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금액대별로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상급지 투자, 강남 투자 아니면은 이제 재개발 정말 임박해서 이제 선정될 그런 물건들도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1대1 대면 필요하신 분들도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상담 진행하다 보면 꼭 투자하시고 나서 여기 어떤가요?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투자하시기 전에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시다면 이런 전문가와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기회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투자하시기 전에 그리고 내 자금에 맞춰서 어느 지역이 좋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 드릴 텐데요. 문자로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분 문자 사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294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주택수 산정에 제외되는 물건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재개발을 보자니 강남에 하고 싶은데 강남은 재개발이 안 될 것 같고 청량리를 보자니 재개발은 될 것 같은데 최상급지가 아니라서 고민이 됩니다. 강남은 저렴하지만 재개발 사업 여부가 불투명해서 고민이 큰데 최상급지가 아니더라도 청량리 재개발지에 투자를 해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입지로는 강남이 좋은 것 같은데 재개발 사업성은 또 청량리가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갈피를 좀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 주실까요, 이사님?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입지를 볼 것인가 아니면은 재개발 임박한 거, 재개발 이 가능성을 볼 것인가. 이 두 가지에서 항상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선택하실 문제고요. 지금 질문 주신 거 강남 말고 청량리 좀 입지가 최상급지는 아닌 것 같은데 투자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면 네,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은 다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생방송을 이제 한 10년 넘게 진행을 하면서 뭐 10년 전, 8년 전, 7년 전 이때 다 투자해도 된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시간을 지나고 보면 이 현금 가치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서울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재개발도 옛날에 안 된 것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들을 놓고 보면 투자해야 될까 말까 요 갈림길에서는 웬만하면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량리 일단 뭐 살펴보면 청량리는 이제 최상급지 뭐 강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최상급지 바로 다음 급지는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량리역은 어마어마한 역입니다. 지금도 뭐 수인분당선이라든지 1호선 이런 부분들 뭐 이제 다 들어와 있고 여기에 이제 GTX도 B랑 C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에서 GTX 노선 2개가 들어오는 것은 청량리역, 그리고 서울역, 삼성역 요 3개밖에 없습니다. 요 3개와 나란히 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작복작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재개발이 돼서 들어온 것들, 롯데캐슬이라든지 한양수자인 그리고 뭐 해링턴 이런 지역들을 살펴보면은 용적률이 100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뭐 990에서 이제 1000% 사이에 용적률을 받아놨고요. 그리고 요 옆쪽으로 해서는 이제 뭐
예, 전농 12구역도 있고 예, 전농구역도 있는데요. 전농구역의 도시 정비용으로 이제 역세권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도 736%를 이미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예, 사업 시행 인가도 이제 나여 있는 상태고 예, 12구역도 조합 설립이 됐는데 여기도 이제 일반 재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상향을 한 차례 이 심의를 통해서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용적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청량리역 바로 옆쪽으로 보면은 예, 철도창 이제 부지가 있는데 이게 철도 이 사무실 부지가 있는데 여기도 화이트 존으로 후보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규제 철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롯데빌딩 같은 롯데타워 같은 예, 그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고밀 개발의 이제 뭐 집중지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인근으로 해서는 이미 지금 예, 역세권 활성화 1구역, 역세권 활성화 2구역, 여기 3구역, 예, 여기 4구역, 5구역. 예, 이게 역세권 활성화로 그러니까 즉 고밀 개발이 가능한 재개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8월에 이제 선정이 됐고요. 1구역, 2구역도 뭐 구청 들어갔다가 지금 시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미 작년에 뭐 행위 제한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주택 선정 제외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 4구역하고 5구역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지역들 인근에 다 재개발지고 고밀 개발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꼭 최상급지가 아니어도 충분히 이제 괜찮은 지역이다. 그리고 재개발은 이제 여타 이제 강남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일대가 뭐 십수년 전부터 재개발 뭐 트라이 했다가 무산됐다가 트라이 했다가 무산됐다가 이제 재개발 전통적인 재개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도 뭐 여기 전농 9구역도 있고요. 예, 여기 공공재개발로 되고 예, 전농 8구역도 예, 통합심의까지도 몇 달 전에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16구역도 역세권 시프트로 지금 전환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아파트가 된 것들 예, 살펴보면은 용적률도 굉장히 높고 예,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재개발해서 예, 입주한 게 지금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전통적인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재개발이 안 되기가 쉽지 않은 지역으로서 예, 재개발 가능성, 속도를 생각한다면 청량리를 충분히 예, 선택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셨던 청량리 투자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 고민 사연 보내주셨던 우리 시청자분처럼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선적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어느 지역을 선정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아미 이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빠르면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주 주말마다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바로 내일은 6월에 다가오는 이 지방선거 이후에 과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면서 또 여러분들 관심 갖고 계시는 주택수에서 빠지는 그런 투자 계획, 재개발 투자 계획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63번 혹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세미나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또 이제 세미나 시간은 정해져 있다 보니 이 시간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춰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1대1 대면 상담 기회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 이사님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양도세 중과가 부활된 지 거의 2주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흐름들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예측했던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대부분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이사님 전해주시죠. 네,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올 1월부터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중과가 부활될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유예를 해줄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1월 한 20 며칠부터 이 중과가 거의 확실시되면서 다주택자들 굉장히 급해졌고요. 또 그때 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중과를 받지 않는 배제의 조건이 소유권 이전이었다가 또 계약이었다가 뭐 그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었다가 많은 하나 가지고도 많은 그런 조건 변화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일단락 됐고요. 양도세 중과가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이제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요. 그러면은 이 서울의 아파트 매물, 가격, 거래량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분위기는요. 매물 당연히 회수하고 있죠. 다주택자들 최고 세율이 82.5%인데 그 누구도 이제 80%를 내면서까지는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던 매물도 이제 소진이 됐거나 아니면 매물을 회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에 매물이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은 우리 공급 얘기를 할 때 꼭 이제 신축 지어갖고 이제 공급하는 그 부분들을 이제 공급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중고 시장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공급되는 그 공급의 거래량은 5에서 10%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90에서 95%는 개개인이 내놓는 매물, 그런 것들이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물이 회수가 됐으니까 당연히 공급량은 현저하게 떨어졌을 거고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공급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호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지나서 어떻게 될 건지 관망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매물은 이제 현저하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1월부터 쭉 살펴보면 1월에 5,600, 2월에 6,000건이 좀 넘었고요. 3월이 5,600, 그리고 7월이 7,500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들어서 5월 첫째 주에 매물이 1,300건이었는데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끝나고 나서 5월 10일부터의 매물을 살펴보면은 483건으로 이제 현저하게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8.8%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치구별로 얼마만큼 줄었는지 이 매물 이제 살펴보면은 아파트 이제 매매 거래량도 이렇게 줄었고 매물 건수도 이제 현저하게 줄었는데요. 이 서울 아파트의 매물 건수 보면 5월 9일이 6만 9천 건이었는데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6만 3천 건입니다. 그래서 5천 건 정도가 줄어 있는데요. 이 자치구별로 또 얼마큼 줄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강동구 가장 많이 줄었는데 16% 줄었고요. 서초구 13.9% 거의 14%에 육박하게 줄었습니다. 마포구도 10% 넘게 줄었고요. 노원구도 줄었고 성북구도 지금 이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성북구의 이 주간 상승률 굉장히 높았는데 한 10% 정도 매물 줄었습니다. 영등포구도 10% 가까이, 송파구도 한 마이너스 7%로 이렇게 줄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5월 셋째 주,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이 주간 상승률을 발표를 합니다.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 한번 살펴보면은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0.31% 정도 이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주간 상승률입니다. 0.3 하면은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연간이나 이제 월간이 아니라 주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원래 이 주간 같은 경우에는 0.0 매수로 표현되기 나름인데 굉장히 지금 많은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5월 첫째 주가 0.15%였는데 두 번째 주가 0.28이었고요. 셋째 주가 0.31%인데 전체적으로 서울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표현된 걸 한번 살펴보면 우리 1월부터 이렇게 올랐다가 1월 이제 20일 이후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그 급한 매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률은 좀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하락 기간이 한 2달 정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하락 기간은 동남권만 있었습니다. 강남 3구가 속해 있는 그 외에는 그래도 여전히 계속 이제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줄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5월 9일이죠. 5월 9일 이후로는 이 올라가는 이 트렌드, 그러니까 기울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북하고 강남을 좀 나눠서 살펴보면요. 강북이 더 많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은 우리 대출도 받아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이기 때문에 꼭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접근하기가 어느 정도 10억에서 15억 사이가 이제 가장 좀 편한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이제 강북에 있는 14개구가 더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의 아파트 굉장히 많은 상승세가 있었고 이 이제 초양극화 이런 얘기들이 많았을 때를 살펴보면 강남이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키 맞추기의 그런 단계여서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북 14개구 중에서 성북구가 거의 이제 0.5%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률을 가지고 있고요. 서대문구 0.4, 강북구 0.4 정도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남구도 보면요, 강남구 중에서도 이제 10억에서 15억 사이 아파트가 그래도 있는 관악구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남구, 강남에 있는 11개구, 강북에 있는 14개구 전부 다 이제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6월, 7월, 8월 이렇게 지나게 되면 또 어떤 이제 보일지 이제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 정말 지금 사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빌라가 지금 좀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이제 중반쯤에 이제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이제 22년도 말에 뭐 전세 사기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빌라 시장 이제 확 죽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금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좀 보면요, 빌라의 거래량을 보면 25년 1월부터 이제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볼 수 있고요. 1월 달에 이제 1,800건이었던 것이 이제 4월에는 이제 1,400건 정도. 네.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6년입니다. 26년입니다. 그래서 빌라 거래량 추이를 보면은 1월에 1,800, 2월에 2,200, 4월에 3,400건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우리 22년도 5월쯤에 정점이었는데 그때의 거래량이 4,40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만큼 이제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거래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재개발을 보고 사십니다. 재개발이 최근에 왕왕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지기도 했고 좀 활성화가 돼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벌써 빌라를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아파트 너무 접근하기 힘드신 분들 재개발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 상황에만 좀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면에 또 빌라의 거래가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보신다면 정말 많이 놀라실 겁니다.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시는 선점 투자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늦지 않게 그 선점 투자자가 되실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재개발 투자는 어느 지역에 해보면 좋을지 그 지역 분석하는 시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 살펴볼 오늘 분석 지역, 오늘 어디로 좀 가볼까요, 이사님? 네, 오늘은 정말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아까 시청자님 그 문자에도 질문 주셨다시피 최상급지를 가고 싶은데 최상급지 말고 재개발이 좀 잘 될 지역들 뭐 요런데 그 입지냐 아니면은 이제 재개발이냐 요런 거에 좀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딜레마를 좀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입지도 좋고 그리고 재개발도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을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포 쪽으로 갈 거고요. 공동역에 있는 도화동 196-11 신통 연보동에서 진구하는 그 지역 갈 거고요. 이 용강동에 이 한강뷰 있는 그 지역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마포구 도화동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입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마포 도화동 하면 뭐 도심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여의도 그리고 용산, 상암 DMC까지 직장이 많이 있는 곳이랑 가까운 곳이라 직주 근접까지 좀 해결할 수 있는 입지 갖추고 있잖아요. 분석 부탁드려요, 이사님. 네, 맞습니다. 정말 뭐 이 최상급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이 재개발이 아주 활발한 곳이 바로 이 마포 공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포 공덕은요, 2040 서울 플랜 보면 이 3도심, 3도심이 있고, 그리고 7 광역 중심 용산 이렇게 있는데요. 그 옆에 딱 붙어 있는 마포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도심 그리고 여의도의 그런 업무 중심 딱 사이에
위치를 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용산하고 딱 붙어 있어서 이 용산의 그런 개발 사업들, 뭐 민족공원 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지구, 국제업무지구라든지 그러한 수혜를 아주 온전하게 받을 수 있고요. 또 상암 수색이라는 이제 거대한 업무단지들도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입지면에 있어서는 아주 최상급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 마포공덕은 한강을 좀 많이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 라인의 재개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곳이 바로 이 공덕역 바로 옆에 있는 도화동의 신속통합기에 연문동에서 이제 받아서 동의 중인 요 지역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용강동, 용강동 이제 한참 작년에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한강변에 있는 거의 마지막 저층주거 밀집지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으로 좀 추진 준비 중인 그런 지역들 두 군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요 그림을 보면요, 중구종로구의 그런 업무 시설들 딱 뒤에 있고요. 우리 공덕역에 도화지구 있고 여기 한강에 여기 용강동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가 강하나만 건너면 마포대교만 건너면 바로 여의도고요. DMC도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도 아주 가까이 있어서 이 용산의 전체적인 그런 개발 사업들의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 공덕역은요, 이 공덕역 자체만으로도 업무지구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지구도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업무 단지들이 이제 딱 빵빵하게 받치고 있고, 또 공동역이라는 지금 4개의 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역세권이기도 하고 아주 하나도 빠질 게 없는 고로한 재개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재개발지에서는 보기 힘든 대흥동의 그 학원과도 가까이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빠지지가 않는 그런 재개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말씀 주신 이 2개의 지역에서 이 재개발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도 좀 살펴볼 텐데요. 공덕역 도화동 일대의 시통기획, 그리고 용강동의 모아타운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자세히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공덕역 앞에 있는 도화동 196-11번지, 여기 이제 연문동에서 진구하고 있는 곳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개발 요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공덕역 일대에 이제 딱 붙어 있는 고로한 사업지이고요. 용광동은 여기 한강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사업지인데, 이쪽으로 해서는 신수동, 뭐 광은창역 일대로 해서도 다 지금 재개발지입니다. 그래서 마포는 이 재개발이 잘 진행이 된다. 그 중에 하나 지금 도화동하고 용광동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화동 196-11번지입니다. 이 지금 사진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공덕역이 있고요. 이쪽이 이제 공덕 오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대교를 건너는 요 공덕역에서 이렇게 살펴본 건데요. 위에서 위성 사진으로 본 건데요. 기존의 아파트들 거의 이제 30년에 육박하는 20년이 넘은 그런 아파트들이 있고요. 딱 여기만 저층 주거 밀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막 빌딩들이 많고 삐까뻔쩍한데 요 바로 공덕역 뒤에는 이렇게 뭐 잘 모르는 이렇게 저층주거 밀집지가 지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쪽이 신속 통합을 하기 위해서 연본동에서 발급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진행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지역이고요. 네, 이게 입지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투자하시기에 참 좋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덕역 이 일대는요, 이런 업무 단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덕역의 바로 뒤쪽으로 가면 이러한 멋진 빌딩들 뒤로 이 저층주거 밀집지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재개발들이 트라이가 됐었습니다. 물론 입지가 워낙 좋고 또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이 지역은 2020년도에 지역주택조합 재개발도 추진을 했던 적이 있고요. 23년도에는 역세권 시프트로 해서 A 구역, B 구역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일단락이 났고 25년도부터는 이제 통합으로 해서 A 구역하고 B 구역 통합으로 해서 이 지역이 이제 신속도합 재개발로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년 9월에 연본동의서를 구청에서 발급을 받았고요. 지금은 이 연본동의서 발급 받은 거 가지고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공동역 1분 거리라는 이제 역에서 아주 딱 붙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역에서 딱 붙어 있는데 그 역도 그냥 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역이 아니라 공동역 이런 4개가 지금 지나가는 그런 역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향후에는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5개가 지나가는 역이기 때문에 굉장한 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 밑으로 가면 마포역이 있고 또 마포대교가 있는 이제 한강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라인에 있는 위치에 있고요. 조금만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학원가도 이제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빠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업무지구가 뭐 이 서울 중심에 중구, 종로구, 여의도, 상암, DNC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체로도 도보권으로 업무 단지들이 이제 충분히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9월 달에 이 연mon동에서 발급이 됐고요. 도화동 196-11번지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은 3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되는 그런 면적이고요.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대략적으로 한 400명 정도가 되는데 한 1000세대 정도로 구성이 되는 아파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쪽은 이제 노후도가 30년 이상의 82%입니다. 그래서 뭐 신속통합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재개발 형태로 진행을 해도 노후도는 아주 충분한 지역입니다. 뭐 역사권 활성화, 역사권 시프트,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재개발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재개발로 가도 노후도는 충분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은 용강동 모아타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요 이제 공덕역 요쪽에서 요쪽에서 이 서강대교랑 마포대교 사이를 이렇게 본 그런 위성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강에 딱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용강동의 이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추진 준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그런 상급지, 하급지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최근에는 트렌드가 이 한강 조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수억이 차이 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파트만 있으면 된다 요거를 떠나서 얼마만큼 좋은 아파트인지 뭐 편의시설, 커뮤니티 시설 이런 거를 이제 떠나서 이제는 이 희소한 입지를 굉장히 가치를 높게 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 뷰인지 조망이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아주 현저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아파트가 됐을 때 좋은 그런 입지, 희소하다 이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요. 4만 10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대략 한 662명 정도 되고요. 이쪽에 이제 공동 세대, 그러니까 이제 빌라들이 한 859, 93%를 차지하고 있고요. 단독이 45세대입니다. 그래서 공동 세대 수가 이제 상당히 많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이니까 내일이네요. 주민 설명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재개발에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쪽으로 보면은 이제 마포 레미안 리버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보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이쪽에 563세대만 있는 아주 소규모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대단지는 아닌 그런 아파트 있는데요. 국민 평수가 1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30억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영구 한강 조망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런 부분도 알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이제 아주 희소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대흥창역에 학원가도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용강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한번 다시 보면 용강동은 이쪽에 한강 라인에 딱 위치해 있고요. 도화동은 이제 공덕역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역세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포에서 좀 소액으로 주택산정 제외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두 군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이사님께서 한강 뷰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키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포인트가 바로 이 마포 한강 라인 재개발의 메카인데요. 한강 라인 따라서 이 마포구에서 어떤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보죠.
네, 마포구도 그렇고 광진구도 그렇고 이 재개발에 굉장히 이 자치구 측면에서 관청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호의적인 그런 관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에서 이제 굉장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좀 잘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 한강에 접해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길다랗게 이제 한강을 접해 있어서 이 한강 라인에 이 저층 주거 밀집지들이 옛날부터 많았고, 합정동, 망원동, 네, 뭐 이 이제 구수동, 이제 신수동, 네, 용강동, 예, 도화동, 요쪽들이 다 길쭉하게 한강하고 맞붙어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층주거 밀집지들이 이제 하나 둘씩 재개발이 전부 다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재개발이 아주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포구의 한강 라인을 따라서 이 재개발되고 있는 것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흥동, 대흥동 535-2 모아타운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이제 관리계획 고시까지 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대흥역에서 이제 가까이 위치를 해 있고요. 한 2만 제곱미터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작은 이런 친구들을 보면 면적이 작아서 너무 이제 면적이 작아서 이제 너무 작은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적이 작아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동 535-2번지는 관리계획 고시까지 난 그런 모아타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이 이제 관리계획 고시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까지 나온 그런 재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으로 가면은 요 신수동 250번지가 있습니다. 이쪽은 예전에 이 신수 13구역이라고 같이 이제 불렸었는데요. 신수동 250번지 일대이고요. 요 지역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좀 놀라웠던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는 44,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노후도가 64% 있는데 이제 잘 진행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공동세대 수가 이제 401이어서 이제 70%고 단독이 한 30% 정도 되는 지역이고요. 44,000제곱미터 면적에 58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이 정도 될 것이고요. 25년 6월에 연건동서가 나왔는데요. 12월 17일 날 대상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언제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걷어갖고 또 선정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좀 인상 깊었던 그런 구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수역 쪽으로 가면요. 여기 신수 13구역 지금 말씀드렸는데 상수역 쪽으로 가면 상수역 아래쪽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재개발 계속 트라이가 됐다가 무산됐다가 뭐 이러한 그 지역이 있는데 이 상수당인 상수동 335-15번지 일대입니다. 이쪽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요. 8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노후도가 63% 정도 됩니다. 8만 제곱미터에 한 980명 정도 토지 등 소유자가 지금 있고요. 이쪽에 예전에 이제 뭐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진행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적률 뭐 500%까지 이제 생각을 했고 2,700세대 이렇게 지금 예정을 했었었는데요. 21년도 12월에 동의율 65%로 이제 사전검토 요청이 접수가 됐는데 2년간 이 구청과 이 주민들 사이에 뭐 4-5차례 보완이 오고 갔는데 결국에는 23년 6월에 부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이 조합원들 다시 해달라 왜 안 되냐 이런 이제 항의도 이제 여럿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 주민들의 열기가 굉장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재개발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잘 안 되는데 또 다시 이 주민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개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재개발의 그런 압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광은창역 쪽으로 가보면요. 광은창 역세권 도시정비형의 1구역입니다. 이 구수동 16-1번지고요. 13,000제곱미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토지등 소유자가 187명이고요.
이쪽도 지금 이런 재개발 움직임들이 이제 워낙에 많은 곳이기 때문에 23년 12월에 개발행위 제한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는 더 이상 이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고요. 타당성 검토가 통과가 돼서 입안 제한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당히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187명인데 691세대로 될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역세권 요런 도시 정비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사업성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구수동 아까 말씀드린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현석동 1-31번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고요. 그러니까 25,000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한 190명 정도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4년 10월에 이제 다시 뭐 재신청했는데 그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 옆쪽으로 이제 가면은 신수동 301-1번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도시정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15,000제곱미터 정도에 이제 165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2년도 7월에 타당성 검토 신청을 했는데 1월에 완료가 됐고 뭐 심의도 통과했고 그리고 26년 5월 20일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드디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좀 느려도 꾸준하게 재개발 계속 트라이하고 진행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렇게 이제 조감도도 이제 예쁘게 나오는데요. 용적률 한 458%의 35층에 640세대로 공급 예정입니다. 네, 그만큼 이 마포구의 이 한강 라인에 이제 이 재개발에 굉장히 이제 잘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이미 진행되지 않아서 좀 투자하기 소액으로 가능한 이 도화동하고 용강동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강이 맞닿아 있는 이 마포구의 넓은 면적을 활용해서 그 안에 이제 한강 배치를 따라서 어떤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키 포인트 이제 희소성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투자처가 희소성이 있는 투자처인지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역세권이죠. 바로 전해주시죠. 예, 그 도화동에 있는 신속통학기에 지금 연못농구소로 받고 있는데요. 공동역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공동역은 정말 뭐 그냥 하나 노선이 아니라 4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공동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5호선 그리고 6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지금 쿼드러플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쿼드러플 역세권 왕십리랑 이제 왕십리도 그런데 이제 공동역도 이제 굉장히 희소한 역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딱 붙어 있는 곳으로서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도 들어올 예정이 있는데요. 이 펜타 역세권의 재개발 희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덕동 보시면 이제 업무지구들도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학원도 있을 것이고, 뭐 업무지구도 있을 것이고, 뭐 녹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일 첫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덕역 그리고 뭐 여의도 아니면 도심 이런 지역들은 대기업들 양질의 일자리들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연봉이 이제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주로 있는 곳이고요. 그렇게 돈이 많이 돌 수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집값 상승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도보로도 이제 이런 업무지구들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핫한 지역의 바로 뒤편 그 이면에 저층주거 밀집지이기 때문에 그 희소성은 이제 말로 다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봐도요, 이 공동역 이쪽에 있는 도화지구 그리고 여기 이제 용강동 이 지역 보면은 중구종로구의 업무 중심지 바로 있고요. 그리고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이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는 뭐 옛날부터 이제 금융 업무 시설들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 연봉장들이 이제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상암 DMC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상암 DMC는 이제 미디어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최첨단 그런 이제 작아도 이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지구들이 가까이 있는 그런 희소한 입지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용산은 개발 사업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용산 공원이라든지 뭐 업무지구라든지 그러한 수혜도 톡톡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용산에 딱 붙어 있는 마포의 그런 재개발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덕역에 있는 이 도화지구도 그렇고 이 용강동도 그렇고 이 한강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용강동은 특히나 한강에 딱 붙어 있는 그 영구 조망이 파노라마식으로 이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층의 일부 이제 도화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호수들, 아니면 용강동은 거의 많은 대부분의 호수들이 이러한 여의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한강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학원가입니다. 네, 학원가, 특히 이제 전세, 월세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학원가인데요. 이 아현동 쪽으로 해서 아현동 쪽으로 해서 이제 재개발이 돼서 이제 아파트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단지를 구성하고 이 새 아파트의 아주 럭셔리한 아파트의 이제 아파트 군락을 이제 차지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20년 전부터 하나 둘씩 학원가가 생기기 시작한 게 지금은 완전히 이제 학원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흥동 하면은 학원가가 아주 잘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학원들도 다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까지도 이 재개발지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도 굉장히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희소성이 있는 마포 이 지역, 마지막 투자 키포인트를 살펴보면 좀 대형 개발 호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마포지만 또 용산과 가까이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용산 국제 업무지구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거대한 그런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 어디를 가도요, 이렇게 좋은 도시 서울에 세계의 이제 6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 서울인데 그 중심에 유휴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일단락된 게 좀 무산됐던 부분이 이제 다시금 한 2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5년도 11월에는 이제 기공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용적률을 1,700%까지 받은 화이트존도 존재를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다 이제 이렇게 기본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또 지금 살짝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여전히 이 국제업무지구의 호재는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제업무지구이기 때문에 뭐 서울에 있는 업무지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그런 업체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 세계적인 그 사이트, 그런 랜드마크로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말씀드린 용강동이라든지 도화동이라든지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좋지만 이러한 미래가치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한 호재를 품고 있는 곳이 이 두 가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대형 호재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마포에서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이 좀 진행 중인데 그 안에서 오늘 도화동 그리고 용강동 이야기를 전해드렸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또 바로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셔도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좀 나눠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사님 다시 한번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 1시, 토요일 1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일도 그렇고 이제 6월 6일 토요일 1시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자세하게 좀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 주시고 참석 주시면 저와 함께 그런 얘기들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 그리고 2주 후에 6월 6일에도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고요. 자, 1대1 대면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대면 상담 안내도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네,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나와 맞는 그런 투자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파트가 없는데 어느 재개발을 투자해야 될지, 아파트가 있으면 또 어떤 재개발을 투자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무료 세미나 그리고 1:1 대면 상담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